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미로에 들어선 것처럼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정권의 보복 조치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반대하는 목소리와 행보가 점점 고개를 드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 그 한일 관계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본의 조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의 안보협력 관련 기술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 순서를 지난해보다 뒤로 늦춰서 좀 의도적으로 홀대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좀 보도를 했는데요. 먼저 이 방위백서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위백서는 이제 거의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매년 8월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안보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백서죠.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그 동정을 다 다룹니다. 네. 그러면서도 비중이 많은 쪽은 아무래도 중국과 북한입니다. 네. 북한이면서 일본의 군사력이 무기 체계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를 몇 번째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한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예. 그런 방위백서가 되겠습니다. 예,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한일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다다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고 하죠, 지금. 예, 우리 한국의 반발이 지금부터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 봅니다만 네.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다라는 것도 일본이 좀 알게 될 것 같고 여태까지 왜 한국이 과거사 문제 가지고 저렇게 통탄해하고 하는 것이 이번에 무역 조치, 그러니까 자유무역 질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이런 것과 엇물려서 반발하는 걸 볼 때, 이거는 그냥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본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네. 외부에 자원이 있습니까? 예. 기술과 물건 만들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기들이 지금 우리한테 수출 규제한 거는 우리한테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수익을 못 올리면 그 기업이 쪼그라들죠.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내 기업들에서도 어떤 그 한국의 그 수출 점유율이 떨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한국뿐 아니라 이 자국 기업들도 일본의 자국 기업들도 좀 타격이 커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일본이 느끼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 정부가 칼은 뽑았는데 예. 지금 평가를 보면 실리와 명분에서 모두 약하다라는 겁니다. 네. 예. 일단 실리적인 측면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팔지 않겠다예요. 물론 네. 굉장히 이제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수장이 나서서 지금 대체품을 발빠르게 찾고 있어요. 예. 그리고 탈일본화, 국산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몽이 부르였는데 다시 일본한테 맡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점점점 지금 우회 수단을 찾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일본은 이 제3국을 통한 수출까지도 막겠다. 예. 제3의 일본 공장이 중국에 있든 대만에 있든 그 한국으로 캥은 막겠다라는 거였지만 지금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3국의 공장을 지으려면 100% 일본 지분이 아니에요. 네. 벨기에에다 지었는데 거기 유럽계 기업이랑 합작한 회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맡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맡기가 거죠?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제 2차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가 한 달여 만에 이제 어쨌든 수출 허가가 나왔습니다. 예. 당초 예상보다는 좀 빠른 거죠. 그런 걸 보니 6개월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인지한 것으로 보여요. 포토레지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명분이 약하다는 게 네. 지지난주 아시안 안보지역 포럼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싱가포르, 중국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어요. 아니 백색 국가를 한국에 빼는 게 아니라 자기는 싱가포르이 왜 백색 국가에 빠졌는데 이 자리에 살았다. 네. 차라리 아세안 지역을 다 넣어라라고 압력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WTO로 가서
이제 이 잘잘못을 따지는 거 굉장히 긴 기간이긴 하지만 잘잘못을 따지는 데서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한국의 반발도 너무 만만치 않고 일본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했는데 이게 지금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니 그다지 이제 우리만 아프고 자기는 예. 안 아픈 게 아니다라는 걸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지면서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일본을 한번 지방을 여행을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해보십시오. 일본 지방 경제는 일본이 엄청나게 경제 성장할 때 지나고 나서는 사실은 거의 다 불황 지역입니다. 예. 특히 그 온천 관광지는 수없이 많은데 네. 한국 관광객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 정도예요. 그런 지금 지방 경제인데 한국이 지금 안 가고 있다. 이러면 뻔하죠. 그 먹고 살 수가 없는 네. 그런 처지고. 그다음에 일본이 특히 그 소비재 산업에 강하잖아요. 네. 뭐 화장품도 그렇고 또 일상 용품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 다리가 아프면 바르는 파스 같은 것도 네. 일본 제품이 우수해서 한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데 이게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죠. 네. 네. 자, 지금 일본의 어떤 그 경제적인 침략,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그 반도체와 그 SD 그 소재에 관해서는 네. 재고를 확보하고 또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업체도 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일단은 그 사실은 실질적으로 예. 대외 의존도 지금 일본산 그 세계 제품의 의존도가 70에서 많게는 90%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거를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브라소의 경우에는 순도가 중요해요. 예. 99.999 5-9급인데 이게 5-9급으로 만들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고요. 예. 국내에서도 뭐 솔브레인한 업체가 있긴 있는데 4개 정도, 99.99%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시일이 필요한데 시일이 필요하려면 그동안 쌓아놓은 재고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재고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반도체의 경우에는 한 2달 남짓, 그리고 자동차 핵심 부품의 경우에 한 달 정도, 기계 공작은 한 6개월 정도 재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려되는 건 앞으로 정말로 이걸 한번 바꾸게 되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바꾸게 되면 일본 제품이 나중에 우리랑 사이가 좋아져서 다시 이제 납품을 하려고 해도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재고 확보가 굉장히 큰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핵심 소재, 장비, 부품에 대해서 이제 핵심 20개 제품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수급을 안정화하겠다. 그리고 네. 80개 제품에 대해서는 R&D에 연간 1조 원 이상, 약 7조 8천억 원 정도를 이제 R&D에 투입을 해서 탈일본화를 서두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일단은 정말 돈을 지금 정말로 이제 재정을 투입을 하고 네. 세금 깎아주고 그리고 규제 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이고 진짜 실제적인 기업들은 이제 실무 차원에서 이제 협업하면서 아니면 일본의 이제 제3국에 있는 현지 기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풀려나갈 수 있는 것. 대기업은 그나마 해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문제거든요. 네. 지금 이 일본의 경우에는 백색 국가로 우리를 제외한다라고 했고 오늘 28일 시행이 되지만 대부분의 일본의 대기업들은 우수 인증 수출 관리 프로그램을 획득한 데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똑같은 백색 국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심사에서 우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중소기업이에요. 일본에 있는 중소기업은 수출 우대 인증 프로그램을 받은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2차 수출 규제 품목을 발표하지 않은 게 중소기업들한테는 내가 지금 수입하려는 물품이 전략 물자 맞습니까? 이게 네.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당장 네가 거래하고 있는 일본 기업한테 문의를 해봐라. 근데 일본 정부가 2차 규제 품목을 꺼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일본 기업들조차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수출 심사를 이제 해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네.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치 한 달여 만에 딱 한 건의 수출 허가 조치를 내줬습니다. 예상보다 빨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크게 보면 명분 쌓기 차원이다. 지금 불과 이전만 백색 국가를 유죄했다면 불과 6일 만에 정부 심사 거치지 않고 예. 다 나올 수 있는 승인 허가가 나올 수 있는 품목이었는데 지금 당초 예상했던 석 달에서 이제 한 달로 예. 줄어든 건 일단 WTO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말바꾸고 정말로 왜 이 규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조차도 횡설수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자, 그런 연애 아니다. 봐라. 니네가 정말 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건 우리는 석 달이 아니라 한 달 만에도 승인을 해줬지 않느냐. 딱 한 건 같고 예. 명분 쌓기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제 이 세계 각국에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질 때 그때 아마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해서만 그냥 한 달 해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 이번 수출 허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본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어 보이거든요. 화면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本件については繰り返し説明している通り、禁輸措置ではなく、正当な取引については恣意的な運用をせず、許可を出していることを示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ふうに承知しています。 예. 그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한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뭐 WTO 제소 움직임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그 좁은 시각에서는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예. 큰 시각에서는 일본은 달라졌다. 또 한국을 길들이겠다라는 스탠스 그 태도가 명확해졌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누굽니까? 자위대라는 이 헌법에 예. 군대도 아닌 이 자위대를 헌법 개정해서 국군으로 만들라는 그 총리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서도 올 11월이 되면요 역대 총리 중에 제일 최장 오래 예. 총리라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 네. 오래 하고 있어요, 저 양반이. 네. 그래서 개인적인 저는 리더십도 굉장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저렇게 추진하려는 총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7월 달에 치러진 참여 선거에서 3분의 2는 획득 못하고 과반수 이상 맡았으니까 네.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안정 확보를 했지만 예. 이 헌법 개정은 안 되는 거예요. 헌법 개정을 안 되는 우리 굉장히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뭐 일본 국민들이 평화주의자라서는 저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일본이 군국주의자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남의 나라도 많이 괴롭혔지만 지네들도 많이 죽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네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아베가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베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역구가 있잖아요. 야마구치현인데 이 야마구치현이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있는 남해안을 쳐다보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예. 야마구치현 출신 총리가 우리나라를 다 괴롭힌 사람이 많아요. 한 5명 이상 되죠. 이토 히로부미. 예. 네. 이 사람이 지금 역대 3, 4위를 달립니다. 예. 이 총리 재직. 그다음에 제일 1위가 누구냐면 카스라 테프트입니다.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던 그러니까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고 예. 일본은 한국을 지배하는 걸 서로가 용인한 조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출신이라서 한국을 역사적으로 괴롭힌 그 야마구치 현 출신이라는 총리다. 그래서 우리가 아베 총리를 들여다봐야 무역 조치에서부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네. 예만 더 듣게요. 작년 11월 결정했어요. 일본은 항공모함 가지겠다. 예. 앞으로 15년 내 적어도 항공모함 서너 척이 우리 한반도 근처에 오게 됩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항공모함을 개수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지금 일본이 되어가는데 앞장서서 가는 전후 세대의 지금 선두주자가 아베 총리다. 우리는 네. 그렇게 보고 이 정권을 상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말씀 중에 뭐 타당한 말씀이 일본 국민 전체를 조금 비하한 그런 발언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자, 그- 지금 보면은
이 내용을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한 신문이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경제 보복이 분명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죠. 이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집권 자민당 내에서 제재 시나리오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사실 안보 지난해 10월부터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일본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그 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꺼냈습니다. 네. 그 이전부터 경제단체며 그리고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늘 이 경제 문제를, 외교 문제를 비화해서 경제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해왔어요. 그리고 아베 총리도 공공연하게 예. 한국이 이제 한일업 정권을 이제 파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안보 문제는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7월 1일 세계 품목에 대한 발표, 4일 시행, 그리고 이제 이달 2일 가기해서 완전히 우리를 백색 국가, 수출 우대 심세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 달 동안에 침묵을 지켰어요. 네. 그러는 와중에 계속해서 지금 일본 내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계속 이 반론이 나오니까 지금 뭐 내부에서로는 어차피 이제 실리를 취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칼을 뽑은 이상 아베 정권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기 이전까지는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건 타이밍의 문제일 뿐 2차 규제, 3차 규제는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트리거가 뭐냐? 아베가 가장 지금 꺼려하는 바로 이 대법원이 이제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 자산을 지금 압류하고 있는데 예. 이걸 현금화하는 거 실질적으로 이 현금화할 거냐 이걸 지켜보고 난 이후에 다시 보복 카드가 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는 투트랙이에요. 이미 백색 국가로 일본이 한국을 제외했기 때문에 28일 시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일본이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는 1,100여 개에선 경제산업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한국을 수출 규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난 주말에 우리가 이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한 1,700여 개에 대해서 전략물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본을 지금 29개 국가, 우대 국가에 포함하고 있는데 빼서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났지만 발표를 미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적어도 한 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극하지는 말자는데 근데 이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과연 이제 이런 이제 현금화 과정, 가장 아베가 꺼리고 있는 이게 현실화됐을 경우에 이 후폭풍은 아마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또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강 상태인 것 같기도 한데 며칠 후에 광복절이 있지 않습니까? 두 나라 관계에 이제 중대한 변곡점이 될 거라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에 이제 기념 담화를 발표할 텐데 두 나라 관계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좀 메시지를 담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나라로 볼 때는 두 가지를 착목해서 메시지를 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너무 오래 가서는 안 된다. 이래 되면 우리 기업들이 너무 손해니까.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본의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승자 없는 게임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이 승자 없는 게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걸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그러한 얘기는 대통령이 적어도 우리가 해방된 날인데 일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을 또 다독이듯이 불러내가지고 대화해보자 이런 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백색 국가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외했을 때 이제 국무회의에서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 조금 강한 어조의 어떤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그 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한 발 물러난 메시지가 나올 거라는 어떤 전망이신가요? 네, 왜냐하면은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예. 그리고 지금 목줄을 죄인 우리 품목이 수출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경제가 무너지면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인데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할 때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기싸움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실익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문 대통령께서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도 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지금 그렇지만 이 상태에 만약에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다 그러면 머리가 나쁜 지도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별짓 다 하고 있는데 꼭 날 맞춰서 야스쿠니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 일본도 8월 15일이 종전의 날이라 이제 행사가 또 진행이 되잖아요. 네. 예. 행사의 종전의 날 진행이 되죠. 자기들은 예. 패전의 날이라고 안 하고 종전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예. 참 끝까지 정말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속상하게 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상대할 때는 우리가 좀 인내력을 가지고 또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 네. 그걸 패전의 날이지 어떻게 종전의 날입니까? 예. 그때 나오는 어떤 아베의 메시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그 뭐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 내 그 시민들의 움직임도 이제 심상치가 않습니다. 반 아베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쿄 시내에서는 촛불 시위가 또 열렸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とりあえず安倍政権を打倒して、それで新しい政権でよりそれでもう一回関係改善を。 네,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 아베 정부를 향한 반대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본 국민들도 좀 지겨울 것 같아요. 일본은 내각 책임제라서 예. 총리가 1년도 못하고 바뀐 사람도 많아요. 예. 그런데 지금 7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베의 독주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그러면서도 전후 세대인 사람들이 아베를 지지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 면이 뭐냐면 해필이면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예. 세상에 어느 선진국에서 거의 3만 명 가까이가 죽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의 국민성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좀 조용한 그런 품성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리더들이 과감한 그런 리더십에 대한 발언과 행동을 못 하는데 아베가 그때 내세운 말이 뭐냐면 다짜가래 이랬습니다. 예. 일본을 부흥에 세우겠다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라는 야당한테 수십 년 만에 정권 내주고 나서 그 사고가 났는데 이게 행정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베한테 맡겨놨더니 지금까지 잘 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베가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 지금 좀 잘못 건드린 거는 내년에 동경올림픽도 있는데 옆에 나라를 이렇게 다뤄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불안감을 느끼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희가 조금만 더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 앞으로 뭐 계속 개헌 추진은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요. 그건 아베는 절대 포기 안 할 사람이고요. 또 자민당은 여전히 그럴 겁니다. 어느 나라나 헌법 개정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중의원, 참의원 3분의 1을 통과해야 됩니다. 일본. 그러고 나서 국민투표에 붙이거든요. 네. 국민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해서 이겨야 그 다음에 이제 천황이 공포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일왕이라고 그러지만 네. 그게 일본 국민의 2분의 1이 안 될 거라는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못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이번에 참여 선거에서도 3분의 2 획득을 연립여당이 아무리 합쳐봤자 안 되는 이유가 헌법 개정은 현 상태는 어렵지만 그러나 큰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예. 북한보다도 중국입니다. 중국이 만약에 저 멀리 있는 센카쿠 열도, 일본이 시리아 지배하고 있죠. 예. 우리 독도처럼 여기에 중국이 자기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태까지 나면 일본은 급속히 단결합니다. 뭐 이런 변수가 하나 있다. 특히 외부로부터 위협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민감한 민족성을 가진 나라가 일본이기에 헌법 개정은 그 문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 어떤 경제 침략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강제징용 배상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 9일에 그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65년에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시 나왔는데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 문제에선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이제 고수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중국에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반응을 네네. 했습니다. 정말 배상됐고 정부가 민간 개입에 이렇게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좀 국가 간의 협정으로 조금 이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국제 인권법상의 어떤 상식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일부 앞서서 이제 이 일본의 이제 한일 업체들이 이제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제 데모하면서 했던 얘기도 똑같습니다. 네. 일본 최고재판소도 이제 한일 이 청구권 협정에서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법조계에서도 이제 그 아베의 지금 이 논리가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빌미로 해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 일본 정부의 그 큰 어떤 그림에는 자기네가 전후에 배상한 그 돈을 가지고서 예. 한국이 굉장히 성장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 IT 산업 기반에서도 한국이 또 추월하고 있다더라 이런 쪽에 대한 견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외교 문제 밑면에는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경제에서 밀릴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예.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면 하기 싫겠죠. 예, 그리고 또 요즘 트럼프가 인터뷰하는 거 보면 좀 신경질이 많이 늘었어요. 네. 이게 대선이 가까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적으로는 우리 한일 간에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지소미아라고 네.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 협정도 유지돼야 된다는 것은 미국이 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원해서 지금 우리가 맺은 거지 어떻게 보면 일본이 뭐 극히 원해서 맺었다기보다는 미국이 원했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이 핵실험했다든가 미사일에 대한 그런 정보 이런 거 갖다가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미국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때까지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둘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세 나라가 이렇게 전부 다 공통으로 정보를 공유하자 이렇게 해서 지소미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일 간에 해결하기를 원하되 네. 뭐 정이 안 되면 간섭하겠죠. 왜냐하면은 한미일 관계를 중요시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최악의 경우 이러면 미국이 중재할 것이다. 그래 봅니다. 네. 이 꼬인 두 나라의 관계, 뭐 이번 주에는 두 나라 국민들의 어떤 뭐 불매 운동이라든가 어떤 시위 그런 여론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또 일본 측 아베의 메시지가 또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